이어서 네. 이제 비슷한 맥락의 기사인데요.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예. 재산세 너무 올랐다. 거리로 나서는 조세 저항. 네. 18일 을지로서 대정부 집회, 징벌적 조세의 소급 적용까지 주택수 상관없이 불만 목소리,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실검 올라, 인터넷 카페 등서 반발 확산.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실검으로 뭐 실시간 검색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 지금 제가 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게 18일이에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저녁 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낮에 이쪽에 남대문 쪽, 을지로 쪽에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았는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세미나가 있어갖고 갔다 온 거예요.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셨군요. 네, 또 저는 몰랐다가 네. 그냥 그게 그 행사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뉴스를 봤더니 그 행사더라고요. 아니, 그 행사 그냥 지나가시다가 사진이라도 찍히면 그 주둥에서 나간 것처럼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왜냐면 요즘 집회가 없잖아요. 집회가 워낙 없어서. 코로나 이후로 진짜.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 늘 집회가 있었는데 없었다가 저는 이제 멀리서 이제 남대문 쪽에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봤더니 그게 이거였네요. 보니까 근처도 안 갔어요. 저 사진에 찍혔을 리도 없고요. 아무튼 저 예, 남대문 예. 근처에 있는 알겠습니다. S은행에서 네. 세미나가 오냐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아무튼 네.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강의나 칼럼이나 책이나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제가 이거 벌써 1년 전, 2년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고지서 받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히려 돈을 한 1,000만 원 내던 분이 1,500만 원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나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내던 분들이 30만 원 내면은 조세정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50만 원 내는 분들이 100만 원대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조세정이 생긴다니까. 이게 대부분 중산층이고 서민층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요, 그냥 내요, 그냥. 솔직히 엄청 짜증내고 화가 나겠지만 그냥 내는데, 중산층, 서민층들까지 그런 조세에 대한 압박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지금 원래 이제 보유세를 올리고 이 거래세, 취득세랑 양도세는 낮춰주기로 했다가 그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했잖아요. 그 자체도 일단 공약을 어긴 것들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이냐면 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정말 강남에 뭐 증여용이라든지 그냥 한두 채 좀 사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대부분 이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투기꾼들 있죠? 투기하는 세력이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명명했던 사람들. 투기꾼이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예요. 투자자고 그냥 재테크 정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궁금해요, 소장님.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투기꾼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투기꾼인 거예요? 그냥 집을 막 사는 사람들이 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주택자 아니요. 투기꾼인가요? 그냥 정부에서 안 샀으면 하는 주택들을 사면 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사도 투기 행위로 보더라고요. 이게 좀 구분이 좀 묘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대부분 갭 투자를 하거나 법인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수는 딱 그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들고 폰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챙길 것도 많고요. 돈 많으면 그냥 가서 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500만 원 벌려고 1,000만 원 벌려고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을 제가 두둔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분들 두둔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3주택자부터는 이때는 이제 그런 이제 중과세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주택자 취득세가 12%입니다. 12%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3주택자부터 같은 경우 심하게 될 경우에 72%까지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보유세, 종부세가 지금 이제 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12 플러스 72, 그러니까 취득세랑 양도세랑 합치게 되면요. 이게 84%죠. 그러면은 100%에서 16%가 남는데 지금 종부세가 6%니까 3년만 하면 18%죠. 그러면은 이게 2년에서 3년 차 넘어가는 순간 원금이 다 까져요. 맞나요? 그 이상 오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른 거에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은 3년만 되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일단은 소득은 수익이 생긴 건 다 까진 것들이고 그다음부터는 원금이 까지는 거예요. 원금이. 3년 차부터는. 이거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필요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세를 누가 공급할 거냐고, 전세를. 예. 그래서 지금 전세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건 정말 무리한 조세, 어떻게 보면 처벌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은 또 문제가 안 돼요. 서울은 또 다주택자가 또 많지도 않아, 심지어. 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양도소득을 낼 만큼, 소득세를 낼 만큼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매물이 쌓인 입지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쌓여서 거기는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질 것 같고요. 서울은 오히려 똘똘한 채를 선택하다 보니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울엔 또 지금, 최근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대치동엔 보통 애들 학교 있을 때만 살다가 학교 끝나면 보통 이사를 가거든요. 집은 안 팔고 그냥 세를 주고 딴 데가 살아요. 근데 대치동에 다시 들어가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대치동에 있는 전세 매물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치동 전세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 그냥 세금만 올리나 보다 싶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이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 또 서울에서도 인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겠더라고요. 왜죠? 전세가 일단 없어지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유지되길 바랄 텐데 그쪽은 아예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도 안 거치고 국세도 안 거치고 아무튼 가격도 폭락되게 되면은 하락하게 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한테 타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세금만 올리는 문제를 끝낼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의 기존이 이거예요. 실수요자 보호거든요. 그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이고요. 무주택자들한테 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1주택자들은 조금 다른 쪽에 이사 갈 때 그냥 수평 이동이든 수직 이동이든 편하게 이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주택자들이 이사 가는 것들도 어렵고요. 무주택자들도 내 집을 하는 게 어렵고, 특히 전세를 찾는 분들한테는 전세가 없어서 어렵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돼갖고 주말에도 비슷한 칼럼을 썼는데, 이거는 한번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내에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게 꼬여가지고요. 이렇게 갔다가는 다 이렇게 수색 꼬이면 넘어지잖아요. 지금 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액터들도 좋은 삶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부도, 기업체도, 세입자도, 집주인도, 1주택자도, 청년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 지금 꼬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들을 한번 실타래를 완전히 다 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상한제 대출 막고 임대차 3법 역풍, 전셋값의 불지름 반시장 정책, 로또 청약을 노리고 새빵 버티기, 대출 규제 겹쳐 전세 수요 눈덩이, 시장 수급 원리 무시, 시장 대란 자초,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요즘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다. 강남 도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전세값이 수억 원 오른다. 문제는 매물도 없다는 점이다. 1000가구 정도의 대규모 단지조차 전세 매물이 0인 곳 수두룩하고 많아야 10건 수준이다. 현재의 전세난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이제 내용으로 기사가 쭉 풀어져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고 단기간 동안 쌓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전세 매물이 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번 정책들을 보면서, 이번 정부에. 정확하게 2019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55주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세 매물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중개업소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 카페에도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시세도 물어보지만 전세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세는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없대요, 그냥. 그 5개 다 지역들 다 마찬가지고. 매매가는 그냥 보합세일 때도 있고, 급매물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전세는 그냥 어김없이 55주째 그냥 오른 겁니다. 1년이 넘게 올랐다는 것들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정책들이 다 전세 매물을 없애는 정책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정부 이런 주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왔었던 것들인데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냥 적폐고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를 도대체 누가 공급할 거예요. 그걸 지금 일단 전세를 공급할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꾸로 네.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네네. 그럼 전세 살던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기껏 해봤자 2채, 3채인데 그것들도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만 임차를 주는 것들이고 언젠가는 자식들이든 아니면 본인들이든 들어가 살 집들이거든요. 이게 좀 서울하고 지방은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각 지역마다 다른 핀셋 규제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서울은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2주택입니다. 완전 지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예요. 집이 한 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녀 연령이 끝나서 거기는 그냥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팔지 않고 냅뒀고요. 재건축까지 냅두겠죠. 자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물건을 내놓을 리도 없겠지만 설사 2채가 있다 하더라도 내놓겠습니까? 그걸? 사실 증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증여 취득세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취득세도 한 번만 내면 끝이잖아요. 결국은 아마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끼리 그냥 갖고 있지 양도 차익이 날 만큼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들은 안 팔 거란 얘기죠. 왜냐면은 파는 순간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게 매장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격에 거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대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대기 수요가요. 서울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도 다 대기 수요고요. 지방도 대기 수요잖아요. 또 더 결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지방은요, 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어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경쟁 수요가 많이 없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임차 비율이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기 수요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자체적으로도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게 떨어질 때까지 물건이 쌓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전세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네. 그럼 서울 빼고 약간 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래도 무주택자들이 실거주할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2채, 3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제일 나쁜 걸 팔겠죠. 순서대로 지금 보면 그 높으신 분들도 지방 부동산부터 팔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높으신 분들 지금 저기 디스하신 겁니까? 아니, 디스가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네. 합니다. 일반인들 네. 똑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일 나쁜 거부터 팝니다. 그러면 결국 제일 나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이 쌓인다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들은 그 지역 현주민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올라가주길 기다렸을 겁니다. 거기 집주인들은 다. 그쵸?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가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수요층이 없는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다주택 이런 시장들을 유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장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시장이 필요하고 임대 사업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와해되게 되면요.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격을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장이 그래요. 전세를 누가 공급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예. 전세를.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면 그 100명에 대한 전세가 지금 일반 그런 민간인들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는 게 퍼센트로 몇 퍼센트인 거예요? 100분 중에? 몇 85%입니다. 85%는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85%도 네. 아니고요. 최근에 90% 정도였었어요. 네. 공공이 좀 줄었어요. 지금 공공에서 집을 많이 만들려고. 늘고 있는 거 많이 만들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77만 원 확보했다고 하는 것들이 아직 좀 구체화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5%에서 90%는 민간 임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85%에 대한 민간 임대 시장이 지금 와해가 되게 공급세가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전세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거긴 진짜 오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서민층들 아니에요. 거기는 전세물이 얻게 되면은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으면 왜 안 샀겠습니까? 그 싼 집들을.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것들은 다시 한번 판을 좀 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전세 살고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기회가 가는 지역들은 안 사고요. 네.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지역들은 또 안 팔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